지질구조. 자, 지질구조가 뭐냐면 지층이 힘을 받아 변형된 구조를 우리는 지질구조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정합이라는 게 있거든. 정합은 지층이 순서대로 쌓인 거고, 자, 이거는 지질구조가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정합은 이렇게 순서대로 층이 1번 층, 2번 층, 3번 층 이렇게 쌓여있는데 지층이 아무런 힘도 안 받고 그냥 쭉 순서대로 쌓인 거거든. 네. 자, 이거는 지질구조라고 하지 않는데, 자, 지구 내부의 힘. 지구 내부의 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네. 횡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쪽에서 미는 힘. 그리고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네.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질 구조에 제일 먼저 이제 습곡 나와 있지. 네. 자,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횡압력에 의해 주름진 구조. 자, 이거를 우리가 습곡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번 층, 2번 층이 있다고 보자.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어. 네. 그러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겠지. 네. 자, 이렇게 휘어졌을 때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배사라고 해. 네. 그리고 아래로 쏙 들어간 걸 향사라고 하거든. 네. 자, 근데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 어느 층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디가 배사고 어디가 향사인지 구별이 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배사? 여기가 배사? 네. 아니지. 자, 보성아, 여기 잘 봐봐.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내려갔잖아. 네. 이렇게 내려간 게 여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향사가 되는 거지. 여기가 올라갔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쪽이 배사였는데 이렇게 깎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습곡의 종류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습곡의 종류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정습곡이라 그래서 자, 좌우의 대칭으로 경사가 반대. 자,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는 게 정습곡. 그 다음에 경사습곡이라는 게 있는데 경사습곡은 좌우의 경사가 달라 이렇게. 이해되니? 경사가 다르지? 네. 그 다음에 횡하습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더 큰 힘을 받아서 아래층하고 위층이 이렇게 겹쳐버린 거야. 이런 걸 횡하습곡이라고 불러요. 네. 됐니? 네. 그래. 이게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 나와 있죠? 자, 네. 단층이란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진 구조. 자, 지층이 힘을 받아서 끊어진 거를 우리가 단층이라 하는데, 자, 이 단층에는 자, 역단층이라는 게 있어. 자, 역단층은
행압력에 의해 상반이 올라간 반층. 자,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자, 여기 봐봐. 네. 어느 쪽이 상반인지 알겠니? 아니요. 자, 오른손, 왼손을 겹쳐봐. 화면에 그렇게 딱 겹쳐, 이렇게. 그리고 저 기울기대로 기울여. 저 기울기대로 기울여봐. 어느 손이 위에 올라가 있어? 오른손이요. 그게 상반이야. 아, 요게 상반이고, 이게 하반이라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밀잖아. 그러면 네. 상반이 미끄러져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올라갔지? 네. 이거를 역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자, 여기에서는 역단층하고 정단층이 가장 중요해. 네. 자,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 상반이 내려간 반층을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 이런 블록을 이렇게 금을 거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 네. 그러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네. 이게 정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수평단층도 있고, 우리가 수평단층을 주양 이동단층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수직단층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책의 그림만 살펴봐도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다 그렸니? 네, 다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와? 전리요. 전리라고 하는 거. 우리 전리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 음, 자, 전리는 암석의 갈라진 틈이 전리예요. 네. 수상전리 배웠잖아. 배운 것 같은데. 우리 화성함에서 배웠어. 아, 자, 마그마가 냉각되어 육각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는 현상. 이걸 주상전리라고 하고, 현무암에서 발달한다. 그리고 앞에서 배울 때 이 주상전리는 주로 신생대 지형이라 그래서 배웠었잖아. 네. 그래, 이게 주상전리예요. 자, 판상전리는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된 후 압력 감소로, 자, 부피가 팽창해요. 얇은 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판상전리라고 하고, 여기는 주로 화강암에서 네. 발달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해됐니? 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정합이라는 게 있지? 네.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부정합이냐면 상하 두 지층 간에 오랜 시기에 퇴적 시기가 중단된 층의 관계예요. 네. 자, 이걸 부정합이라고 불러. 정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부정합의 생성 과정이 나오지. 네. 자, 생성 과정은 조력 운동이라고 해서 융기와 침강이라는 거예요. 자, 네. 융기는 바닷속에 있던 지형이 쑥 하고 육지로 솟아오르는 게 융기. 네. 그 다음에 침강은 육지였던 것이 바닷속으로 잠기는 게 침강. 네. 자, 그랬을 때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1번층, 2번층 퇴적이 일어나. 자, 퇴적되는 환경은 어딘지를 잘 봐야 돼. 자, 네. 퇴적되는 환경은 바닷속이에요. 네. 자, 바닷속에서 횡압력을 받았다고 해보자. 횡압력을 받으면 습곡이 될 수 있겠지. 네. 자, 습곡이 된데 이것도 환경은 바닷속이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요걸 봐봐. 융기. 자, 융기는 뭐라 그랬지? 그 바다 위로 올라오는. 바다 속에 있던 것이 육지가 되면서 쑥 올라오는 거라 그랬어. 자, 반드시 네. 기억해야 돼. 융기 다음에는 무조건 풍화 침식이야. 네. 풍화 침식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위에가 깎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1번층, 2번층 요게 풍화 침식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네. 자, 융기 다음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풍화침식이 일어나. 자, 여기는 환경이 어디냐면 육상이야. 육지. 바닷속에 있던 것이 육지로 드러난 거야. 네. 자, 그 육지였던 놈이 침강을 해. 침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지. 네. 그러면 자, 잘 봐. 환경은 침강한 다음에 무조건 퇴적이야. 침강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요? 퇴적이요. 여기는 A층, B층 퇴적이 일어나. 자, 퇴적이 되는 환경은 어디야? 바닷속. 바닷속이야. 자, 바닷속에서 이런 옆에 단면을 우리 볼 수 있어, 없어? 너 없어요.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땅이 이렇게 생겼네 볼 수 있어? 아니요? 못 보잖아. 그러면 이제 융기를 하는 거야. 자, 융기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 풍화침식. 풍화 침식이 일어나.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육지야, 육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를 부정한 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동그랗게 써놓은 게 이게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여기가 부정한 면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저여감을 표시도 하지만 표시를 안 해주기도 해. 그래서 부정한 면에서는 기저여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잠시만요. 지금 아, 필기하고 그래. 있어가지고. 필기해. 네, 다 했어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정한 면을 보고 무엇을 네. 알아낼 수 있냐면, 용기수는 부정한 면 수에다가 네, 더하기 2를 하면 되고, 네, 침강수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면 수예요. 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랬을 때 부정합에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평행 부정합. 자, 평행 부정합은 네, 자, 1번 층, 2번 층, A층, B층. 자, 요게 위아래층 A층하고 2번 층이 어때? 맞닿고 있지만 평행하게 쌓였지. 네, 이런 걸 평행 부정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은 아래층과 위층이 경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요렇게 돼 있거나 아래층이 이렇게 습곡이 돼 있거나, 자, 요런 경우는 모두 평행 부정합.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한 면에 잠시만, 자, 저 1번, 강아지 잠시만요. 2번째 어? 저 강아지가 자꾸 짖어가지고 잠시만요. 어. 자, 이렇게 된 게 난정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네, 위에 거하고는 좀 다르지. 밑에 거는 마그마가 뚫고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서 부정합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 암석이 변성함일 때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부정합까지를 배운 거야. 네, 음, 다 됐어?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관익과 분출 나와 있지? 네, 그거, 자, 관익과 분출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네, 자, 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최적층을 뚫고 올라가다 중간에서 냉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관입암이라고 하는데, 관입암을 중심으로
상, 하층 모두 열 변성이 일어나. 그리고 관이밤 내에는 네. 포회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요게 관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테니까 그걸 잘 봐봐. 자, 요게 사암, 세일, 석회암, 이게 여감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쌓였어. 제일 먼저 누가 쌓인 거야, 여기에서는? 3이. 그렇지. 사암, 세일, 석회암, 여감 순서대로 쌓였지. 네. 근데 잘 봐, 여기서. 마그마가 이 밑에서 생성이 됐어. 네. 자, 마그마가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네.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이게 마그마가 냉각된 거니까 화성암이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봐봐. 자, 이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싹 녹아서 화성암이 됐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마그마니까 주변에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하겠지? 네. 그러면 열받은 곳은 이쪽이 다 열받았니? 네. 그러니까 이 화성암의 위층이든 아래층 모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지? 네. 그 다음에 이 관이밤 내에는 뭐가 잡힐 수 있냐면 요 부분에 쉐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획된 암석, 그래서 포획암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보성아, 여기에서 층의 생성 순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누구? 3이요. 사암 다음에 세일, 쉐일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 여감, 여감 다음에 화성암이요. 그렇지, 화성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네. 반드시 관입하고 분출은 구별을 해야 돼. 네. 이제 분출을 볼 거야. 자, 분출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분출이냐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후 냉각이 된 지형을 우리가 분출이라고 부르고, 얘는 자, 분출된 마그마 아래층만 열 변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얘는 포회감이 있을 수 없고, 자, 화성암 조각들, 이거를 화성암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나타난다. 자, 그러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성아 선생님이 자, 이렇게 비교해서 그려줄 거야. 자, 여기가 3, 쉐일, 석회암이 있었어. 이해됐어? 네. 자, 근데 마그마가 있지? 이렇게 분출을 했어. 이렇게 화산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화살을 만들었어.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었겠지. 네. 자, 지금 열에 의해서 변성된 곳은 어디가 열에 의해 변성돼? 주변. 여기만 변성되겠지. 네. 여기만 열을 받아서 변성이 일어났어. 자,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있지, 이 부분이 깎여. 자, 이렇게 부분이 깎여서 네. 자, 깎여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네. 자, 이렇게 없어지면은 여기에 이런 조각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화성암인데, 네. 자, 이거는 화성암 조각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여감이 이렇게 쌓인 거야. 음, 완전히 다르지? 네. 자, 여기서 층의 생성 순서를 봐봐. 네. 제일 먼저 누구? 탄, 그 다음, 쉐일, 그 다음, 다음 석탄, 그 다음, 그다음에 그 화성암, 그렇지, 화성암, 그 다음 여감. 이렇게 된 다음, 거를 부출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지? 네. 요거까지 그림 한번 그려봐봐. 네. 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얘를 한번 그려봐봐.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건데 비슷하게. 잘 네. 봐. 자, 여기는 화성암. 요것도 화성암. 근데 여기는 사암. 여기도 사암. 근데 여기는 조각들이 여기에 조각들이 있고 여기에는 사암이 이렇게 잡혀 있어. 자, 네. A하고 B가 있다. A는 뭐고 B는 뭘까? A가 분출이고 B가 그렇지. 관입이, B가 관입이. 아니, 그러면 A는 누가 먼저 생긴 거야? A는 화성암이 먼저 생겼어요. 맞아요. 화성암 다음에 사암. 잘 알아듣는데? 그리고 분출에서는 타암이 먼저 생기고 화성암. 화성암이 생겨. 이해됐니? 네. 그래. 우리 보성이 뭐 잘 알아듣네. 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자. 이제 지구의 역사 파트거든. 어떤 네. 학교는 보성아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학교가 이제 자,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까지 나가거든. 네.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외우고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푸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네. 이거 지워도 되지? 네, 괜찮아요. 자, 이제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 거 한번 보자. 자, 지층의 나이는 네. 상대 연대와 절대 연대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네. 그러면 자, 보성이는 상대 연대가 뭔지 절대 연대가 뭔지 구별할 수 있어? 아니요. 자, 가나다 세 사람이 있어요. 실제 나이가 5살, 30살, 60살이야. 네. A에게 물어봤어. 야, 이 사람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여? 라고 하면 1, 2, 3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이게 상대연대야. 네. 상대연대는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돼. 네. 그냥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만 알면 돼. 네. 근데 B에게 물어봤어. 야, 얘네들 실제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가면 알아? 주민등록 그 등본 떼면 되지. 네. 동사무소 가면 돼요. 그러면 얘 5살이요. 30살이요. 60살이요. 이게 절대연대야. 네. 그러니까 상대연대가 뭐고 절대연대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제 상대연대 측정 방법을 볼 거야. 자, 상대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층의 선후 관계만 규명을 하면 돼요. 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지사연구 5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지사연구 5법칙 중에 첫 번째. 자, 수평퇴적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퇴적은 수평하게 일어나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수평하지 않다면 뭘 받았다? 음, 지각 변동을 받았다. 아,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네. 아래층일수록 어때? 아래층일수록 나이 오래됐어요. 그렇지, 오래된 지층이다 이거야.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 뒤집히지 않았다면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네. 자, 관입의 법칙이 있어요. 관입 한 암석이 관입 당한 암석보다 최근 지층이다. 또는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된 지층이다. 이게 관입의 법칙이야. 네.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이 있어요. 자, 부정합면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퇴적 시기에 단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네.
보성아, 잠깐만. 선생님 카메라 좀 만지고 올게. 아, 네. 자, 계속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하면 아래층이 훨씬 네. 오래된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부정하면 아래층이 훨씬 오래된 지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있어. 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같은 시대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은 모두 고생대 지층이겠지. 자, 왜 그러냐면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야. 음. 왜 그러냐면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복돼서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상대연대 측정 첫 번째예요. 됐니? 네.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두 번째 상대연대 측정법이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자, 대비라는 말은 서로 비교한다라는 뜻이거든. 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쇠층을 찾아야 돼. 이걸 건층이라고도 불러요. 건층. 자, 열쇠층이라는 말은 자, 그 층의 순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층이야. 근데 아무거나 열쇠층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거. 응애암층이나 석탄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열쇠층으로 잡아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자, 3개의 지층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줄 거예요. 네. 자, 여기에 응애암층이 있었고 여기도 여기가 응애암 여기가 응애암 그 다음에 3, 세일 3, 세일 사질세일 그 다음에 석회암
자, 이렇게 가나다 3개 층이 있다고 보자. 네. 자, 가나다 중에 여기에서 자, 13층이 누구라고요? 응애함, 응애함, 응애함이 13층이야. 이걸 중심으로 따질 거야. 네. 자, 응애함 밑에 세일층이네. 네. 그러면 응애함 밑에 세일이 있는 거 맞고, 세일 밑에는 사암이네. 네. 그러면 사질 세일은 사암보다 훨씬 오래된 층이네. 네. 그 다음에 응애함 위에 석회암이 있고 여감이 있는데 그 여감 위에 사암이 있네. 네. 근데 요게 2번, 3번, 요게 4번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 없어졌지? 네. 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부정합이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성아, 여기서 제일 먼저 생긴 층은 누굴까? 사질 세일이. 그렇지. 사질세일. 그 다음 다음, 사암, 삼, 세일, 세일, 응애함, 응애암, 응애함, 석회암, 석회암, 여감, 여감, 사암, 삼, 세일이요. 세일 이렇게 되네. 자, 이 중에서 가장 오랜 층을 포함하는 건 뭐야? 가장 오렌지. 포함. 다지 다. 네. 가장 최근 지층 포함은 나요. 맞아요. 나죠. 그 다음에 네. 지각 변동이 가장 심한 거는 어, 가, 다, 나지다. 부정합이 발생했잖아. 네. 이해됐니? 네. 이렇게 따지는 거를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은 넘어갈 거야. 대신 화석 대비는 어떨까? 여기에 층의 이름을 화석으로 주면 되거든. 네. 그래서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층은 같은 시대 지층이라고 하면 되겠지. 네. 그게 바로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상계연대 측정법은 다 배웠어요. 네. 자, 이제 절대연대 측정법을 배울 거야.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잠시만요. 어. 네, 다 썼어요. 자, 그래. 자, 절대연대 측정은, 절대연대는 뭐냐면, 지층의 실제 나이를 규명하는 거야. 네. 자, 방법은 뭐를 쓰는 거냐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원소와 자원소라는 게 있죠? 네. 자, 모원소는 뭐가 모원소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부르고 자원소는 네. 모원소가 변해서 된 원소야.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자원소라고 불러. 근데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물질의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반감기는 물질 양이나 온도, 압력에 무관하게 일정해요. 자, 그럴 때 반감기 긴 원소를 이용할 때는 비교적 먼 과거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해. 네. 자, 반감기 짧은 거는, 짧은 원소는 네.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표 하나가 있지, 가운데. 네. 거기 보면 반감기 표시가 돼 있는데, 자, 굉장히 긴 게 있지. 약 45억 년. 네. 약 5,700만 년, 5,700년 정도. 그치? 네. 그렇게 반감기가 긴 거는 매우 먼 과거를 알아낼 때 쓰고, 반감기가 네. 짧은 걸로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아낼 때 쓴다. 이런 얘기야. 네. 자, 반감기를 이용할 때 조건이 있어요. 자,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자, 화성암은 사용할 수 있어. 네. 마그마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마그마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견성암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암석의 변성 시기를 알 수 있어. 네. 근데 퇴적암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사용할 수 없을까? 자, 퇴적물은 바깥에서 막 모여가지고 쌓인 거지. 네. 유출입이 생겨요. 유출입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봐봐. 요게 모원소고,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해볼까요? 네. 자, 처음에는 모원소만 100%가 있어. 네. 근데 3년이 지나면 자, 얼마로 줄어들어? 50%. 50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자원소가 50이 되지. 네.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자,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1이죠. 네. 그러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3년? 한 번 지난 거야. 반감기 한 번. 네. 그리고 또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얘는 25%가 되지. 네. 얘는 75%. 얘는 네. 1대 3이죠. 네.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나봐. 12.5. 그 다음에 87.5. 네. 1대 7이 되죠. 네. 그러면 반감기 3번 지난 거야. 네. 그러면 봐봐. 모원소분의 자원소는 1. 얘는 3, 7 또는
자원소분의 모원소는 1, 3분의 1, 7분의 1 이렇게도 따질 수 있겠니? 네. 그러면 반감기 한 번, 반감기 한 번, 얘는 두 번, 얘는 세 번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모원소의 남은 양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처음 양에 무조건 2분의 1씩 줄어들지. 네. n으로. n은 뭘까? 횟수. 맞아요. 반감기 횟수. 자, 반감기 횟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시간을 반감기로 나누면. 반감기. 네. 자, 반감기 세 번 지나면 9년이잖아, 9년. 네. 9년을 3으로 나누면은 3. 그래, 3이요. 그게 반감기 세 번 지났구나 이런 뜻이잖아. 네. 여기에서 기간, 이 기간이 절대연대예요. 자, 절대연대는 자, 반감기 횟수를 곱하면 되겠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어떤 거는 100에서부터 이렇게 쭉 감소하고 어떤 거는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는데 이게 모원소의 양이고 이게 자원소의 양이 돼. 네. 그럴 때 여기가 50일 때 여기가 네. 뭐냐? 이게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니?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자, 모원소는 점점 줄어들잖아. 네. 그러다가 여기 봐.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1이면은 네. 퍼센트로 하면은 50대 50이잖아. 네. 이게 반감기가 되는 거지.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네. 그때 기간, 여기는 시간이거든. 네. 여기가 반감기가 된다고. 네. 이해되니? 네. 그게 책의 87페이지,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89페이지까지 그 비법 특강에서 나와 있지. 그래프 있는 거. 네. 거기까지가 끝난 거야, 보성아.